퇴근길에 돌아가는 골목이 하나 있었다. 큰 길로 가면 금방 집에 도착했지만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더 걸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발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고 그 이유를 굳이 따져보지 않았다. 골목 끝에는 빈집이 하나 있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었다. 문은 늘 잠겨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다. 우편함에는 전단지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재개발 구역이라 주변 집들은 대부분 비워졌고 벽에는 철거 표시가 남아 있었다. 그 집만은 이상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이 켜졌다. 처음 본 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다. 우산이 없어 편의점에 들렀다가 나오며 시간을 확인했다.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 어둡던 창문 하나가 환해졌다. 불이 켜질 때의 그 짧은 순간 빛이 번지며 어둠이 밀려나는 느낌이 유난히 또렷했다. 사람이 사는 집인가 싶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아도 집 안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말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생활의 흔적도 없었다. 불은 켜졌다가 정확히 9시 2분에 꺼졌다. 그날 이후로 시간을 보게 되었다. 의식해서가 아니라 습관처럼 시계를 확인했다. 퇴근이 늦은 날에도 피곤한 날에도 그 골목을 지날 때면 시간을 보았다. 항상 같았다. 8시 17분에 켜지고 9시 2분에 꺼졌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명절 전날도 예외는 없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만 느꼈다. 그 다음에는 불편해졌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았다. 이 불빛은 단순한 전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정확했고 너무 오래 지속되었으며 무엇보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재개발 안내문이 골목 입구에 붙은 날이 있었다. 철거 일정과 이주 안내가 적힌 종이었다. 사람들은 대충 읽고 지나갔다. 그 옆에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 집 불 켜지면 건드리지 마세요. 짧은 문장이었다. 그 문장을 쓴 사람은 그 집의 불빛을 알고 있었다. 나만 보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실감났다. 그날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혹시 문제가 되는 집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설명을 듣던 직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집이라는 걸 알아챈 순간이었다.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구청에서도 알고 있는 집이고 예외로 관리 중이라는 말만 돌아왔다. 괜히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이 덧붙여졌다. 예외라는 단어가 계속 머리에 남았다. 집 하나를 예외로 둔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며칠 뒤 처음으로 그 집 앞에서 사람을 보았다. 시간은 8시 14분쯤이었다. 늘처럼 시간을 의식하며 걷고 있었다. 그때 집 마당 쪽에서 움직임이 보였다. 낡은 패딩에 낡은 운동화. 걸음이 지나치게 조심스러웠다. 마치 이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늘 미안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대로 지나치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8시 17분 불이 켜졌다. 빛이 퍼지는 순간 노인의 얼굴이 잠깐 보였다. 무섭지도 수상하지도 않았다. 오래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다. 너무 오랫동안 마음 한켠에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집에 돌아와 밥을 먹지 못했다. 불빛과 노인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계속 겹쳐졌다. 이 일이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답변은 빠르게 왔다. 특수 사유로 관리 중. 또다시 예외였다. 그래서 골목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를 찾았다. 재개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남아있던 분식집이었다. 사장은 그 집 이야기를 꺼내자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집에는 원래 부부와 딸이 살았다고 했다. 딸은 고등학생 무렵 집을 나갔다고 했다. 그날에 대해 사장은 길게 말하지 않았다. 다만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날 이후로 집 안에서 물건 깨지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했다. 경찰차가 한 번 왔던 적도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딸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다고 했다. 사장은 딸이 착한 아이였다고 했다. 학교 끝나면 곧장 집으로 오고 아픈 어머니 대신 집안일을 도맡았다고 했다. 그런 아이가 집을 나갔다는 건 나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는 버틸 수 없어서였을 거라고 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매일 저녁 8시쯤 창가에 앉아 있었다고 했다.
딸이 돌아오기로 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불빛의 의미가 달라졌다. 전기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그 다음에 만난 노인은 그 집의 아버지였다. 그는 매일 그 시간에 와서 불을 켰다고 했다. 아내가 죽기 전에 부탁했다고 했다. 딸이 혹시라도 돌아오면 집이 어둡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그는 그날을 말하지 않았다. 딸이 나간 이유도, 그날 무슨 말을 했는지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늘 떨리고 있었다. 종이봉투를 쥔 손이, 불 스위치를 누르는 손이 항상 조금 늦었다. 종이봉투 안에는 늘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두유, 약, 작은 빵, 그리고 쪽지. 오늘도 기다렸어. 쪽지는 아내의 글씨였다. 그제 알았다. 이 불빛은 누군가를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돌아올 수 있도록 남겨둔 자리라는 것을. 며칠 뒤 회사에 외부 협력사가 합류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람이 들어왔다.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말수가 적었고 시선은 자주 바닥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다만 그녀는 늘 퇴근 시간에 예민했다. 회의가 조금만 길어져도 손목시계를 확인했고 정리하는 손이 급해졌다. 점심시간에 집 이야기나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그녀는 조용해졌다. 특히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녀의 손이 잠깐 멈추곤 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녀의 서류 사이에서 종이 하나가 떨어졌다. 오래 접었다 펼친 흔적이 있는 종이였다.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 골목, 그 빈집이 있는 주소였다. 종이 한쪽에는 시간이 적혀 있었다. 8시.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내가 매일 보고 있던 시간이었다. 그녀는 종이를 받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종이를 접어 가방 안에 넣었다. 그날 밤 다시 골목으로 갔다.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하나뿐이었다. 8시 17분 불은 켜졌다. 그리고 골목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다. 회사에서 보던 걸음걸이와 같았다. 멈칫하는 타이밍까지 닮아 있었다. 그녀는 집 앞까지 오지 못했다. 골목 중간에서 멈춰 서서 불빛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등을 돌렸다. 그 표정은 낯선 집 앞에서 나오는 표정이 아니었다.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도망쳐야 했던 사람의 표정이었다. 나중에야 그녀가 왜 집을 나갔는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우연히 들은 전화 통화였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말했다. 그날을 다시 떠올리면 아직도 손이 떨린다고. 술에 취한 아버지가 물건을 던졌고 어머니를 밀쳤고 그걸 막다가 자신이 넘어졌다고. 그날 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다. 그 이후로 몸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다. 그녀는 그날 집을 나왔다고 했다. 자신이 돌아가면 그 집은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도망친 게 아니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집을 떠났다고 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다. 자신이 돌아가면 그날을 용서해야 할 것 같아서, 모든 걸 다시 짊어져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다. 그날 밤 다시 골목에 섰다. 8시 17분 불이 켜졌다. 이번에는 그녀가 끝까지 걸어왔다. 아버지는 종이봉투를 떨어뜨렸다. 말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불은 꺼지지 않았다. 처음으로 규칙이 깨졌다. 일주일 뒤 불은 켜지지 않았다. 대신 집 안에는 커튼이 걸려 있었고 현관에는 신발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병원에 갔다고 했다. 딸이 데려갔다고 했다. 기다림은 끝났다. 누군가가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제 그 골목을 자주 지나지 않는다. 가끔 마음이 무거운 날에만 돌아간다. 불빛은 없지만 사람이 사는 집이 남아있다. 그게 더 따뜻하다는 사실을 그 집을 보며 알게 되었다.